예, 정필모 의원님 2분 들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 10조를 보면 1조의 목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방송통신위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조에 방송통신위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격 사유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만 자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동관 씨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위원은 비록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보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취지를 보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설사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에 있어서 정말 열린 자세로 여당에서도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실시 계획서를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건이 안 된다고 법의 취지상. 아니 그러니까 실시를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청문회 실시를?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 자체를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그럼 박성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문을 하면서 그 자격이 되는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고, 오늘은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지금 현재는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그 관련이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안정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방통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고, 국회는 이제 절차를 거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필모 의원의 문제 제기 같이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게 벌써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부적격하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만약에 그 최민희 후보자가 그 기간통신 사업자에 직접 종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기간통신 사업자가 출원한 비영리 단체에 일했다는 이유로 유추 해석돼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정필모 의원의 문제 제기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그 방통위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조항을 유추 해석한다면 인수위원회라는 그 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방위가 저는 저 청문 계획서는 채택할 것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방위가 관련해서 법제처에 과연 그 이동관 후보자의 그 소위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저는 우리 과방위가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통위에 요청합니다. 방통위를 통해서 유권 해석을 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자, 일부 의원님들의 이견은 있지만 실시 계획서 안을 여야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거는 다른 실시 계획서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이인영 의원님. 위원장 이 직전 정회 전에도 의결할 때 뭐 이렇게 쭉 글을 이렇게 낭독하실 때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외에 뭐 위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사망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 그러니까 실시 세부적인 사안이라 하면 네.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또한 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간사위원회를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읽었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그 위임이라 하면 앞에서 7분 발언하고 5분 추가 발언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의사 이런 것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조율을 하면 위원장한테 그런 걸 단순한 어떤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사 진행 과정에 세밀한 어떤 오케이. 부분까지는 좀 위임해 달라 이런 그거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이 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예를 들면 증인 채택이라든가 참고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거는 사항에 따로 의결을 합니다. 오늘. 사항에 따로 있어요? 사항에. 오늘 의사일정 사항에. 오늘은 실시 계획서 일정 관련된 일정만 하는 거예요? 요 실시 계획서 안 보셨? 실시 계획서. 아니 지금 지금 봤는데 예, 그거는 뒤에 따로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거죠. 예. 자료 제출은 다음에 의결하고요. 증인 참고인은 사항에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예. 자, 그러면 의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필모 의원님은 실시 계획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니까 기리 표결을 원하십니까? 표결을 원하세요? 간사님, 양강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기리 표결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왜 필요합니까? 기립까지 하려고 그러면 사사건건 다. 이거는 일정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의사 일정 2항은요, 병필모 의원님. 일정에 18일 날 합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7분, 5분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뼈대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반대하시고 또 기립 표결을 하자고 하면 발언하시겠어요? 하세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통위를 통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저는 받아본 후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표결을 할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표결 자체를 유보를 시키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야말로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설사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위법적인 요소를 말끔히 해소하고 가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세요? 방통위에 요청을 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좀 가만히 계시고 조성래 간사님 말씀하세요. 예, 아무리 이제 여야 간사들끼리 합의를 했어도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위원들의 또 자기 소신이나 판단은 분명히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필모 의원의 문제 제기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이제 소신에 따른 말씀으로 보고 그래서 충분히 정필모 의원의 의견이 이미 개진돼 있고 그리고 저도 그 주장에 대해서 일부 방통위의 이동관 후보자의 인수위 고문직이 과연 그게 자격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은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방통위에 과방위가 방통위를 통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한번 의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저는 정필모 의원님도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정필 의원님도 좀 존중을 좀 해주셔서 개인의 소신은 충분히 이 회의석상에서 기록을 남기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그 소수 의견이 계시면 소수 의견은 이 의사록에 게재를 하고 또 양당 간사 간의 합의단 반은 또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좀 조성래 간사님 그런 말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계획안 이동관 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또 의사록에 반영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민영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진행 안 하신다 그랬으니까 아니, 앞으로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게요. 네. 네. 지금 정필모 의원님의 그 문제 제기는 우리가 청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동관 후보자가 아무리 봐도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승래 의원께서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방통위를 통해서든 법제처를 통해서든 후보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만 있었다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분이 후보자로서 우리가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을 만한 적법한 인사인지 이거를 확인하겠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겠다. 위원회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 과정을 거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승래 간사님도 그런 말씀인데 위원장님 그냥 뭉개고 그냥 소수 의견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고 넘어가겠다 이러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다 하신 거 47초 남았는데 45초 남으셨는데. 아니 다 했어요. 예. 아니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아니 발언 다 하시라고요. 발언 다 했어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다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자료 제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별개로 그걸 전제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채택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아니 실시계획서와 별도로 그거는 다른 장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무슨 전제로 그러면 언제 청문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그걸 언제 그러면 그거 전제로 해가지고 법제처 유권에서 받아보고 그러면 실시청문회 실시계획서 합니까? 아니 조승래 간사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소신에 뚜렷해도 그렇지 이거 실시계획서 이거 의결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기립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 표결합시다. 그래서 뭐 아니 이렇게 의견이 많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의견이 달리는데 간사님들 말씀도 안 듣는데 아니 쿨다운이 아니고 기립 표결하자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진행할게요. 이인영 의원님이 진행하시지 말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예?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개개인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서 회의를 진행합니까? 아니 윤두현 의원님